안녕하세요.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의 원영입니다. 이 영상이 꽤 오래전 6년 전이네요. 6년 전. 제 얼굴이 지금이랑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필리핀 이야기 하려고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필리핀 섹션을 쭉 한번 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필리핀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저도 아일랜드에서 먼저 유학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필리핀 시장에 대해서 오해도 있었고 또 필리핀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되어 있는 구글 맵인데요. 실제로 제가 필리핀 방문하면서 이렇게 장소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방문했던 곳들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방문했던 지역에 이정표들이 좀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바고요. 여기에 필리핀을 보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저는 마닐라 쪽으로는 방문을 그냥 비행기 갈아타는 거 외에 학교 쪽은 알아보지 않았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아마 마닐라 쪽으로도 신규로 캠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들을 주셔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제가 많이 방문했던 곳은 여기 세부예요. 저희 아들하고도 같이 갔었고요. 그리고 바기오 지역도 제가 조금 많이 갔었어요. 제가 아일랜드에 있다가 처음으로 필리핀에 출장을 갔던 곳이 바기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기오에 대한 느낌이 되게 저한테 좋았기 때문에 바기오를 주로 많이 갔었고 바기오를 가기 위해서 여기 이제 클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가게 되고 또 딸락에 있는 SMEAG 국제학교가 또 딸락에 있으니까 딸락 지역. 그 예전에는 이제 제가 필리핀 한번 쭉 둘러보고 싶어서 열심히 좀 다녔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수빅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좀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일로일로라고 하는 지역에도 제가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가보게 됐어요. 여기 칼리보, 그 다음에 해변이 예쁜 보라카이를 한번 가보면서 지난번에 있던 일로일로의 GITC라고 하는 어학원 제가 방문했었고요. 그 옆에 바콜로드도 학교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바오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어학원이 있어서 거기 원장님 뵈러 또 갔었던 적이 있었고요. 사실 필리핀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 다양한 어학원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리핀 연수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선뜻 뭔가를 하나 선택하시는 건 쉬운 일은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이 세부 지역이랑 그리고 바기오랑 클라교 세 학교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들을 많이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학원들이 오래 전부터 영업을 해왔고 또 이곳에서의 좋은 피드백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뭐 다바오나 일로일로 약간의 니쉬 마켓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갔을 때 여기에 특색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필리핀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우연히 이제 영상들을 좀 보다 보니까 필리핀에 대한 오해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필리핀 어학원들이 마케팅을 하시면서 뭐 에이전트들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저 나름대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생각하는 제 나름의 생각들을 좀 나눠볼까 해요. 우선 필리핀 어학원들은 지금 세부와 바기오 쪽 같은 경우는 연합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에 있는 어학원들이 그런 단체들을 구성해서 자기네 학교들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공동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계기들로 연합회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세부도 그렇고 바기오도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어, 오랫동안 필리핀을 거래해 오신 유학원들은 아무래도 어학원들하고의 관계들이 좋기 때문에 일부 학교들은 여러 에이전트들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는 특정 유학원 한 네다섯 군데랑 거래를 하면서 이 유학원에서 보내주는 학생들만 등록해 주겠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다른 유학원들은 그 학교에 등록이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 계기들도 물론 있겠죠. 학교에서 많은 유학원들을 관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특정 유학원이 자기 학교에 대한 로열티도 강하고 지속적으로 학교 학생들을 송출해 줄 수 있다면 메인 유학원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단순화하고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들의 메리트를 학생들에게 케어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원하실 때 상담을 하다 보면 등록을 원해서 나는 A라고 하는 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아, 죄송해요. 여기는 학교 등록이 안 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시면 A 유학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하지만 B나 C 어학원도 좋은 곳이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더 안내해 주시는 곳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등록은 해야 되는데 거기는 실제로 제가 등록시킬 수 없는 학교라면 내가 등록할 수 있는 학교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등록하시는 케이스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또 유학원들의 마케팅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되시는 원장님들은 에이전트들하고 거래 안 하세요. 다이렉트 부킹을 받으세요. 그 말의 즉슨 뭐냐면 홈페이지나 학교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아니면 채널을 통해서 학생이 직접 다이렉트로 부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이전트들을 통했을 때와 다이렉트 부킹이 들어갔을 때랑의 차이점은 뭐 금액적으로 조금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학교가 어떤 정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금액을 감해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 부킹이긴 하지만 정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유지시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에이전트들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오해를 받는 것도 있어요. 뭐 제가 아일랜드에서 유학 비즈니스 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더니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학비를 냈는데 그 학비를 에이전트들이 실제로 학교에다가 납부하지 않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게 되면서 유용하게 되면서 실제로 나중에 펑크가 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고, 심지어 저희 유학원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 몇 분들은 시각적으로도 저를 굉장히 나쁜 사람, 너네들은 정보도 제공 제대로 못하면서 돈만 가져가는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이제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런 오해들을 받을 때마다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또 저를 포함해서 에이전트들 중에 뭐 실수하거나 나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좀 더 뭐라고 할까, 클린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고객과 어학원, 유학원 이런 삼각 편대는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유학원이 그러면 너네들은 필리핀의 원장님들도 다 한국 사람이고 매니저들도 한국 사람들인데 너네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설득력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한번 나눠 볼게요.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지역에. 그 학교들을 에이전트들은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팸투어라 그래서 지금 바기오도 팸투어 했고 지금 세부에도 팸투어 관련된 게 진행됐는데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에이전트들은 3일에서 5일, 길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달, 두 달 이상씩의 출장을 다니면서 그 학교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져요. 직접 자보기도 하고 수업도 들어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주변 환경도 체크해보고, 본인이 그걸 해봐야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직접 유튜브나 아니면 홈페이지 또는 구글 서치를 통해서도 학교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수는 있기는 하나, 에이전트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한국 고객들이 좋아하실 만한 어떤 장점들이라든지 단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매기자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에이전트들이 받게 되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찾은 정보와 에이전트가 주는 정보가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등록 절차라든지 출국 전에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계시는 동안에 케어 해드리는 거나 또 돌아오셔서도 어, 관련된 것들에 대한 백업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이전트들이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가격이 왜 다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A 유학원에 물어봤더니 100이라고 그러고, 어떤 다른 데다 이야기했더니 뭐 90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80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는 상담 받으면서 A가 제일 좋았는데 100을 제시하니까 너무 비싸서 나 거기 말고 상담은 다 하고 실제로 C에 가서 80에 등록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고객의 선택이죠. 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도 에이전트들도 하게 되고 어학원들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정책이라든지 클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유지하고자 하고 너무 과도한 할인을 통해서 시장이 망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자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갖는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클린하게 바뀌면서 고객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잘 어필될 수 있도록 학교도 노력하고 에이전트도 노력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유학업 자체가 사실은 진입 장벽이 아주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학원에 근무하시던 분이 이제 퇴사하셔서 새로 신규로 비즈니스를 오픈하실 수도 있고, 가족 연수 팀들 중에나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본인이 직접 가족 연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참여하셨다가 나 이거 좋은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나는 홍보를 하고 수익 모델을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들은 공급업체들은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고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스레드나 그 외의 블로그나 또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가 소개되는 것 같고 고객들은 그런 다양한 정보들 중에 상담을 통해서 또는 레퓨테이션을 통해서 또는 다른 분이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A라고 하는 유학원을 정해서 그 유학원을 통해서 등록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학원에서도 에이전트를 나쁘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경험이 어떠실진 잘 모르겠지만, 에이전트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필하고 싶어요. 물론 인간적이다 보니까 내가 A 지역에 있는 A 어학원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B 지역에 있는 B라고 하는 어학원은 소개를 좀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에이전트 입장에서 볼 때 수익 모델이 더 크게 발생되는 거가 있다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모델이 10이고 여기는 수익 모델이 5다. 그러면 똑같은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수익 모델이 10인 곳을 더 많이 홍보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겠지만 그게 전부여서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한 어학원을 밀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봐요. 실제로 학교들이 규모가 크다고 해도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또는 매달 기준으로 했을 때 일정 숫자 이상은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국 시장이 컸기 때문에 한국 포션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을 많이 리크루트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이나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한국 시장 외에도 세계화가 되면서 한국에 대한 마켓 셰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할 자리가 없어서 등록 못 시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서로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필리핀 어학연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1대1 수업의 효과가 크다. 두 번째는 일일 학습량이 많다. 셋째로는 공부 외에 다른 거 신경 안 쓸 수 있게 다 제공해 준다. 숙소도 제공해 줘요. 빨래도 심지어 해줘요. 새끼 식사 다 제공해 줘요.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공부에 전념한다면 다른 지역에서의 어학연수 못지않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은 어학원들마다 굉장히 선생님들에 대한 퀄리티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 투자의 결과물들이 다 좋은 성적으로 또는 빠른 영어 향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필리핀 어학연수가 다른 원어민 국가 못지않게 굉장히 학습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필리핀의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어학원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곳을 선택하실지 첫 번째는 구글 서치 한번 해보시고요. 지역마다 있는 어학원들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주변에 필리핀 연수를 갔다 오신 분이 계시면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분을 통해서 피드백을 1차적으로 좀 받아보세요. 그리고 어학원뿐만 아니라 유학원들의 상담을 통해서 유학원들이 추천하는 어학원들의 리스트업을 좀 해보시고 한 군데 가시지 않으시면 뭐 두 군데, 세 군데 가셔서 공통적으로 설명을 듣다 보면 또 그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직접 연수를 갔다 오신 상담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경험과 그분들이 제시하는 학교의 장점과 단점들을 잘 분석하신 다음에 선택하신다면 결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리핀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는 성인들 대상으로 연수가 집중됐다면 지금은 한 달 살기 형태의 가족 연수 형태로 많이 바뀌었고 여름과 겨울에는 가족 연수뿐만 아니라 캠프 형태로 되었고 이제는 다시 시니어 연수까지 이 시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비즈니스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리핀을 잘 알아보신다면 영어 향상 또는 골프나 그 외 다른 생활적인 면에서도 필리핀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나, 바게오, 클락, 달락, 일로일로, 바콜로드, 다바오, 수빅, 마닐라 지역까지 정말 다양한 지역이 있으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 체크하시고 학교에 대한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본인이 상담을 통해서 좋은 유학원과 계약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어떨까 생각해봐요.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 필리핀에 대한 주저리 제 생각 한번 펼쳐봤습니다. 감사합니다.